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트비 대표 홍기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단말기는 KTC K400 모델인데요. 굉장히 작지만 다양한 기능이 있는 많은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유선 카드 단말기는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전원선이고요. 이거는 전원선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랜선이거든요. 랜으로 쓰여 있죠. 여기 보시면 랜.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랜선을 연결을 하고요. 인터넷 모뎀이나 공유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단말기가 바로 유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인 패드는 이렇게 핀 패드라고 쓰여 있죠. 핀 패드에 이렇게 사인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핀 패드에다가 사인 패드를 연결을 합니다. 이게 유선 카드 단말기인데요.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한 그런 매장에서는 정말 안성 맞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단말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카드 결제하는 방법, 그리고 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뭐 취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신용 버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신용 버튼이 있죠. 이 신용 버튼을 통해서 그 비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결제는 고객님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고객님의 카드 번호와 그리고 유효기간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만 알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용 버튼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카드는 결제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IS칩이죠. 이 IS칩으로 요즘에는 결제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IS칩이 망가진 경우에는 어떤 걸로 결제하는지 보여드리면 뒤집어 보면 이렇게 마그네틱이라고 합니다.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그 카드 중에서 이 IS칩이 망가진 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카드 결제할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카드를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IS칩이 위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여기다 넣어줍니다. 자, 끝까지 넣어주면 돼요. 자, 삑 소리 났죠? 그러면 여기에 판매 금액을 입력하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죠. 그리고 이 단말기가 좋은 게 크기에 비해서 이 크기도 굉장히 작죠. 작은데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숫자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 그리고 특히 어두운 곳에서 뭐 노래방이나 이런 뭐 단란주점이나 이렇게 좀 어두운 곳에서 결제하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그런 단말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아시겠죠? 자,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1200원 결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입력. 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을 하면 이렇게 바로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나오죠. 한 번쯤 이런 그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마트에 갔을 때 결제를 하고 그 캐시어분이 전표 드릴까요? 라고 그런 멘트를 하시죠. 자, 그러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합니다. 주세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출력이 되네요. 이렇게 IS카드를 제거하세요 라고 카드를 빼기 전에는 이렇게 소리를 합니다. 얘가 들어볼까요? 그죠? 카드를 빼라는 얘기죠. 네, 소리가 그렇습니다. 자, 취소할 때는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승인번호입니다. 이 승인번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 승인번호라고 있죠.
승인 번호가 여기 있네요. 승인 넘버라고 있죠. 이 승인 번호를 통해서 카드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취소 버튼을 먼저 눌러볼게요. 여기 취소 버튼. 그 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한 6만 원짜리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 부분으로 카드를 넣습니다. 자, 6만 원을 한번 눌러볼게요. 6만 원. 여기 숫자 0이 3개 있죠? 이걸 누르고 0을 하나 누르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0을 4개 누를 수도 있겠죠? 자, 숫자를 누른 다음에는 반드시 여기 입력 버튼이 있죠?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할부 개월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할부 개월수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고객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객님에게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님이 답변을 할 거예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자,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을 누르면 됩니다.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돼요. 여기 지움 있죠? 지움은 숫자를 정정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지움 버튼입니다. 지워지죠? 4개월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4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지울게요. 5개월은 5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6개월은 6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하면 됩니다. 일시불은 그냥 입력을 누르면 됩니다. 일시불로 했습니다. 자, 서명은 여기 보세요. 서명하세요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서명을 고객님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객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해볼게요. 그러면 고객용권은 나오지 않겠죠? 고객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요를 누르면 고객용권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가맹점용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서명에 잠깐 점이 찍혔네요. 예, 서명을 아까 점으로 제가 했는데 카드를 빼볼게요. 자, 6만 원짜리 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만 원 이상의 결제인 경우에는 고객님에게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할부를 물어봐야 되고, 만약에 고객이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3개월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3을 누르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카드로 넣어서 6만 5천 원 한번 해볼까요? 6만 5천 원. 그 다음에 금액을 6만 5천 원 이렇게 공을 누르면 됩니다. 숫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자,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반드시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부 개월수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고객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몇 개월 해드릴까요? 3개월 해드릴까요? 그러면 3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그냥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일시불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서명. 여기 보면 6만 5천 원이고 서명하세요. 고객이 사인을 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그럼 물어봐야 되겠죠. 고객님, 전표를 드릴까요? 전표 필요하세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하면 2번. 필요합니다. 하면 1번 누르면 됩니다. 1번 눌러볼게요. 고객이 전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객 전표를 출력해야 되겠죠? 1번. 예.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한 장 나오겠죠. 고객 전표를 출력했고, 이게 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카드를 빼서 이 전표와 함께 이렇게 고객님에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왜요? 이 돈이 6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지,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금액은 이 6만 5천이라는 금액은 당연히 카드 수수료는 떼고 들어오겠죠. 카드 수수료가 보통 2%대입니다. 그러면 2%면 10만 원당 2%면 얼마인가요? 10만 원당 2%면 만 원에 200원이니까 2천 원이겠네요. 2천 원. 6만 5천 원에 대한 2%면 얼마가, 계산을 해보세요. 그거는 6만 5천 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2% 떼고 들어오는 거예요. 카드 수수료가 약 2% 정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언제 금액에 돈이 들어온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결제했으면 보통 카드 결제한 당일은 빼고요. 이틀 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갈까요? 금요일 날 결제한 거는 월화겠죠. 왜냐하면 토일은 은행이 영업을 안 하죠. 그러니까 토일은 빼고요. 그리고 중간에 낀 뭐 공휴일이나 국경일도 빼야 됩니다. 결제하고 나서 이틀 후에 그러면 토일은 빼니까 월화겠죠. 만약에 월요일 날 결제한 건 언제 돈이 들어갈까요? 월요일 날 결제한 거는 결제 당일은 빼고 이틀째니까 화수겠죠. 화요일 날 결제한 건 언제 들어가요? 화요일 날 결제한 거는 언제 들어갈까요? 그렇죠. 화요일 날은 빼고 이틀째니까 목요일 날 들어가겠죠. 수요일 날 결제한 거는 금요일 날 들어가겠죠. 금요일 날 결제한 거는 월화, 토요일 날 결제한 거는 월화, 일요일 날 결제한 것도 월화, 화요일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금, 토, 일, 이 3일 동안 결제한 것이 화요일 날 들어가니까요. 자,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65,000원하고 6만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한번 취소 한번 해볼게요. 의외로요, 취소를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취소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취소 버튼. 여기 취소 버튼 있죠. 자, 취소 버튼 여기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지 마시고요. 자, 신용카드를 취소한 것은 신용하고 1번 신용하고 3번 직전 취소해서 합니다.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해서 하거나 3번 직전에서 하는데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마지막이니까 직전이겠죠.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해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 직전 취소. 마지막에 결제한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가 아니고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방금 65,000원하고 여기 65,000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6만원입니다. 마지막에 결제한 게 이겁니다. 65,000원이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고요. 6만원은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입니다. 이거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둘 중에서 마지막에 결제한 거는 65,000원짜리죠. 이 65,000원을 취소하려면 당연히 취소를 누른 다음에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니까 3번에서 하면 되겠죠. 3번 직전 취소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카드 번호, 롯데카드 카드 번호, 승인 번호가 나와 있고요. 금액은 65,000원 맞죠? 맞으면 1번 진행입니다. 1번 눌러주세요. 자, 고객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네, 고객전표 출력 안 할게요. 그러면 그래도 한 장은 나옵니다. 가맹점용은 나옵니다.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65,000원 이렇게 취소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6만원짜리 취소해 볼게요. 이거는 마지막에 결제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결제한 거니까요. 취소 버튼을 누른 다음에 1번 신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원거래 일자. 원거래 일자는 뭐냐면 카드를 결제한 날짜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어제 결제했으면 여기 지움 있죠. 지움을 이렇게 눌러주면 하나씩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어제 결제한 분이라고 한다면 뭐 어제가 23일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오늘이니까 오늘 결제한 거니까 24일이겠죠. 이렇게 해서 날짜, 원거래 일자는 어떤 거다? 카드를 결제한 원래의 거래 일자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입력하시고요. 승인번호 나오죠. 원거래 승인번호. 승인번호는 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전표를 잊어버렸으면 취소하기 위해서 승인번호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업체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승인번호 이렇게 나와 있죠. 승인번호는 몇 자리? 8자리입니다. 33436 45 하나입니다. 입력. 금액은 6만원이죠. 총 금액을 입력하세요. 6만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요. 자, 그리고 카드를 삽입하세요. 자, 취소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기에 불편할 수가 있겠죠. 물론 와서
이렇게 카드를 주면서 카드를 넣어주면 되는데 올 수가 없는 경우에는요.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넣습니다. 그러면 승인, 서명을 해야 되겠죠.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고객용 출력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한 장은 나옵니다. 이렇게. 자,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6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앞에 붙습니다. 자, 이렇게 결제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삼성페이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조만간에 애플페이도 나오죠. 삼성페이는 이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삼성페이라고 합니다. 삼성페이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결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댑니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측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금액 누르라고 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갖다 댑니다. 삼성페이가 지금 작동하고 있죠? 갖다 댑니다. 바로 금액 누르라고 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삼성페이죠, 이거. 갖다 대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금액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1,000원.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고객님, 고객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 필요 없다고요? 2번. 이렇게 해서 취소가 1,000원짜리 결제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마지막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취소 버튼을 누른 다음에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바로 3번 직전 취소하시면 돼요. 3번. 자, 맞죠? 1,000원. 카드 번호고요. 그리고 승인 번호 1,000원. 맞으면 1번 진행입니다. 1번 누르면 되겠죠?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네, 출력 안 할게요. 2번. 그래도 한 장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00원이 됐죠. 이렇게 해서 취소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삼성페이 취소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 이게 롯데카드고 이거는 국민카드입니다. 자, 이걸로 결제를 하죠. IS칩으로요. 근데 이 IS칩이 망가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건 망가졌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이쪽에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넣어볼게요. 카드를 집어넣으면 금액을 누르세요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자, 이거 롯데카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금액을 누르라고 뜨죠, 이렇게. 그런데 이 카드는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나와요? IS 카드 에러. 자,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카드 집어넣습니다. IS 카드 에러. MS로 전환합니다. 카드를 읽혀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뒤집어 보면 마그네틱 있죠? 이 부분으로 결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카드 먼저 IS칩으로 넣습니다. 꾹! 자,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죠. 그러면 카드를 빼세요. 다른 거 만지지 마시고 카드 빼세요. 그리고 이걸로 읽혀주면 됩니다. 이걸로. 그런데 어디에다가 읽혀야 되냐면 바로 이 옆에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긁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방향 있죠. 보여드릴게요. 이 방향 있죠? 이 방향대로 해야 됩니다. 이 방향이 이게 맞죠? 그죠? 이게 여기 있죠. 이쪽에 있죠? 자, 해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볼게요. 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원위치가 돼버립니다.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집어넣습니다. 아이스카드 에러. 카드를 읽혀주세요. 카드를 빼시고요. 이걸로 결제를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속도를 내어서 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카드 번호. 자, 금액 누르면 결제가 돼버립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금 영수증을 또 의외로 발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현금 영수증은 여기 현금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 보시면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현금이라고 쓰여 있죠. 현금 영수증은 어떨 때 계산을 하냐면 이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금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죠. 현금으로 계산하신 분들 중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때, 예, 그렇죠? 부탁을 할 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한번 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만약에 금액 뭐 10,000원을, 그죠? 10,000원을 이제 결제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죠? 10,000원을 결제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계산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고객님이 부탁을 할 겁니다.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자, 그러면 현금을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신 다음에 고객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드릴까요?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드릴까요? 소비자 소득공제 한번 눌러볼까요? 1번. 자, 금액을 한번 눌러보시고요. 눌러보고, 자, 여기에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를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금 다시 눌러볼게요. 사업자 지출증빙 한번 눌러볼게요. 사업자 지출증빙 2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금액을 먼저 누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업자 지출증빙이란 나오죠?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진짜로 해볼게요. 자, 어느 고객님이 2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님이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고객님, 현금 영수증,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드릴까요? 그러면 고객님이 답변을 할 겁니다. 아,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해달라고요? 네, 그러면 1번입니다. 자, 금액을 2만 원이었죠?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제 거 휴대폰 번호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고객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 안 할게요. 그래도 가맹점 요건은 나올 겁니다. 현금 영수증은 지금, 잠깐만요. 여기에, 그게 저기 뭐죠? 전표 출력해서 현금 영수증은 지금 출력이 안 돼, 출력돼 있는데요? 그럼 전표 설정. 자, 다시 해볼게요. 현금 소비자 소득공제 눌러볼게요. 자, 금액은 2만 원이었죠. 자, 휴대폰 번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고객전표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해볼게요. 자,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취소를 해볼게요. 현금 영수증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인데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취소해 볼게요. 취소. 자, 그러면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보면 2번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수가 있죠. 2번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 소득공제였어요? 사업자 지출증빙이었습니까? 소비자 소득공제였죠? 그러면 소비자 소득공제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취소죠? 1번. 자, 어제 발행한 현금 영수증이면 어제 날짜로 지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지울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날짜는 23일이죠. 그런데 오늘 했으니까 24일입니다. 이렇게 원래 그 현금 영수증을 거래한 날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냐, 그 얘기입니다. 자, 원거래 승인번호가 나오죠. 여기 승인번호가 나옵니다. 여기 13038-9369입니다. 9369 현금 영수증. 자, 승인번호를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금액은 2만 원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다시 눌러주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 눌러볼게요. 고객님이 직접 여기에다가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누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객님이 직접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여기에다 누를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고객님을 향해 있죠. 사인패드는요. 그래서 고객님이 직접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님에게 휴대폰 번호를 물어봐서 이렇게 직접 체크기에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안녕해 볼게요.
자, 취소가 됐습니다. 이미. 근데 용지가 안 나왔는데 한 장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한 장으로, 영수증이 한 장으로 돼 있어서 안 나온 겁니다. 영수증을 두 장으로 할게요. 그냥 제가 세팅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전표 설정에서 현금 전표 2번. 자, 한 매로 돼 있으니까 그래요. 두 매로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취소하는 방법,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KTX K400 모델을 사용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점 참조하시고 이 카드 단말기 KTX K400 모델을 한번 애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어떤 그 매장에 설치를 해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지도 이렇게 교체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용지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밖으로 뺀 다음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여기 누르면 이쪽이 안 닫힐 수도 있으니까요. 가운데를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딱 소리 나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용지는 이렇게 했을 때 백지가 본인을 보면 되고요. 글씨는 뒤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뒤쪽이고요. 백지는 본인을 봐야 됩니다. 뜯을 때는 이렇게 뜯지 마시고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밑으로 잡아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뜯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